이리오너라 1위원. 이게 지금 46회 2부죠. 2부입니다. 예. 또 이게 이거저거 하니까 네. 4월 4일날 정홍식 연구원이 일부 했던 거고 네. 우리 사실 최석원 연구원이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준비 기대됩니다. 때문에 좀 그렇고 사실 이번 월보에는 최석원 연구원은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업데이트 차원으로 종목들을 네, 많이 맞습니다. 했지 뭐 엄청나게 마이크로한 종목들은 아니고 네. 그래도 우리가 말해왔던 종목들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모셨고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인사해가죠. 윤세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최석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그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한국전력 그때 유틸리티 한번 할 때 제가 이제 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그 에피소드가 사실 그 272개 제가 보니까 좋아요가 달렸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사실 100개 넘은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요즘에 댓글 수도 워낙 많이 늘어가지고 사실 제가 댓글 일일이 다 대응을 해드리는데 하루에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넘어가서 다른 아이디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적어주셔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맨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 기분 좋다. 근데 시작은 별거 아니야. 최석원 연구원 뭐였냐면 봤더니 막 그러니까 뭐 딴 데는 막 댓글도 많아지고 뭐 좋아요도 많이 누르면 뭐가 이게 좀 등수가 올라가는지 막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이벤트 같은 이벤트도 막 그러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내용인데 많이들 알려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제 엄청나게 얘기를 해봤는데 하여튼 그 에피소드당 한 100개씩 달리기 하면 좀 굉장히 좋은 거라 저기가 우리가 그리고 또 사실 염 차장이 있는 온라인 본부에서도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걸 좀 중시하시더라고. 무슨 뭐 회사에 대해서는 뭐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숫자를 보여줄 거냐 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서 많이 저도 뭐 이런 말 잘 안 했지만 뭐 좋아요랑 구독 해주시면 이게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걸 요 최근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좋던데요 기분이. 근데 이제 방송에서 확실히 언급하니까 반응이 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좀 이런 걸 왜 안 해요? 인위적으로 이런 게 싫어서 그랬던 건데 뭐 솔직히 말하고 이것도 뭐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튼 중요한 건 우리의 컨텐츠겠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신 분들은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10,000명인가 뭐 그때 말했던 게 하여튼 그 정도 넘어가면 상당히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일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좀 거북하시도 양해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최석원 연구 아까 시작을 할 텐데 여하튼 이번 월보에서 좀 늦게 했던 게 뭐 시리즈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정호씨 연구원이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 정도 전학교 아침에 자료가 그런 내용이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최석원 연구원들도 종목들이 좀 헤매는 것들이 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필요가. 뭐 우리가 잘못 봤던 거는 잘못 봤다 얘기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시죠. 일단 뭐 좋은 종목만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텐데 먼저 그 현대EP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의견을 내렸습니다. 의견을 내린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 부품업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침에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 콜을 엄청 세게 했잖아, 모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평화전공 이런 건 우리가 빨리 살아봐 아침에 난리였었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뒤에 나올 이제 코프라랑 같이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코프라는 제가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얘는 내렸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현대EP는 중국 쪽 비중이 좀 많아요. 현지에 지금 중국 공장이 좀 많이 가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자꾸 말하지만 지준영을 얘기했던 거니까 위아 같은 것도 중국에서 엔진 법인인데 다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얘네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하우스뷰가 이제 유가는 좀 올라간다잖아요. 제품 경쟁력이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닌데 원재료인 유가가 이제 올라버리면 마진이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 것 같아서 이번에 의견을 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제가 현재 목표 주가 대비해서 더 낮추진 않은 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중국 비중이 좀 높은. 중국에 이게 과거에 그 현기차가 이제 중국이나든지 이런데 많이 진출했잖아요. 네. 그때 좀 따라 나갔고요. 현재 공장 중국 현지 법인이 4개가 있고요. 인도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인도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쪽이 조금은 올해는 좀 슬로우할 것 같아서. 그때 중국 나가면서 난리였죠. 중국 커진다고. 네. 주가 그때 난리였어. 중국을 나갈 수 있는 법인들을 그러니까 기업들을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쟤네는 중국도 나가네. 근데 이게 세용지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코프라는 어때요? 코프라는 이게 좀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품이 좀 되게 달라요. 현대이피랑. 네. 그래서 원래 두 개를 같이 했다면 같이 볼 줄 알았는데 네. 왜 현대이피는 내리고 코프라는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올렸다기보다 그래도 매수를 유지한 거지. 그 제품의 메인 제품이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EP라는 거는 저희 이제 그 센터장님 차 딱 이제 타시면은 앞에 실내 딱 있잖아요. 실내 내장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가 이제 E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PP라는 소재고요. 근데 반면에 코프라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거는 PA라고 그래서 이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열에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내장재는 사실 그런 거 쓸 필요 없고요. 굳이 쓰면 이제 내장재 안에서 이제 굳이 들어가는 건 뭐 그 담배꽁초 버리는 약간 그런 거. 근데 사실 메인은 이제 그겁니다. 엔진 룸 안에 본네트 열면 거기 안에도 플라스틱 많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PA고요. 당연히 만들기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뭐 최근에 뭐 베이징 1공장이 뭐 좀 닫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내수 쪽에서 워낙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재밌네. 난 완전히 비슷하다고 봤었는데 제품이 아예 달라요. 다른데 이걸 왜 항상 분리해서 봤었지 피어로? 그냥 같이 사실 스몰캡 종목, 케미칼이고 이제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겠네요. 그럼 목표주가도 올리고 보면 지금 뭐 주가를 보셔도 바닥 쭉 내려가다 최근에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두 종목이 AG 네트워크스가 더존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존 비전을 상당히 세게 밀었던 종목이고 상당히 화려하게 성공을 했었죠. 우리가 몇 년간. 그러다 이제 계속 놔뒀는데 상당히 힘들어졌고 AG 네트워크스도 어쩌면 이 주차장 이게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회사가. 네, 말씀을 드림. 요 두 개를 좀 자세히 해줘요. 이거는 왜냐하면 분명히 약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AG 네트워크스를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주회사면서도 이제 사업부를 직접 갖고 있고요. 근데 뭐 본업이던 뭐 갖고 있는 연결 자회사든지 간에 쭉 보면은 공통점이 있고요. 다 렌탈 관련된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J 토탈 같은 회사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냉동 창고 그 창고들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들 옆에 가보면 이제 그 창고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빌려주는 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AJ 파크도 결국에는 주차장인데 주차장도 결국에는 이제 공유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J 전시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리퍼비시 제품들 같은 거 파는 거고요. 결국엔 다 렌탈이나 이런 것도 관련된 건데 생각보다 되게 사업 구조가 많더라고. 되게 많아요. 내가 이게 그냥 저번에 한번 약간 넵스하게 한번 쓰신 거 한번 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헤맸나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뭐가 문제인가 해서 보거든. 야, 근데 너무 방만하더라. 방마다보다 너무 넓다.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좀 이렇게 좀 추스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추스려야 돼. 맞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돼야 이게 좀. 사실 펀더멘탈 자체는 각 자회사들의 국내에서의 뭐 MS라든지 그리고 본업에서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보면 사실 되게 잘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렌탈 비즈니스라는 게 되게 좋아 보여서 이 회사가 관심이 가는데 렌탈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B2C 렌탈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코웨이 같은 정수기 같은 것들은 이미 한 20년 됐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제 정수기 쓰기 시작한지. 근데 B2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저희 컴퓨터 같은 것들도 사실 회사 자산으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다 이런 렌탈 업체들한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아직
몇 개 회사들 대기업 몇 개를 빼놓고는 다 아직도 컴퓨터 같은 것들을 다 회사 자산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외국은 다 이런 거 다 B2B 렌탈로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B2B 렌탈 쪽은 시장이 아직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다.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렌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초반에 좀 맞지가 않아요.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을 결국에는 내가 다 사와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현금이 되게 많이 들었다가 렌탈을 이제 주면은 렌탈료를 받잖아요. 뿌려서 받으니까 중간에 이제 캐시 미스매칭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재무 구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이제 한참 지나야 이제 에비타랑 이제 캐펙스 규모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후로야 이제 현금이 쌓이면서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그게 나오기에는 시간은 아직은 조금 걸린다. 근데 사실 이 회사의 주가 우리가 투자 측면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됐든 SK 네트워크스에 AJ 렌트카를 팔았고 네. 돈을 들어왔잖아. 돈 들어왔죠. 이 돈 갖고 뭐 할 건지도 안 나오고. 그게 제가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제목을 쓴 게 그거거든요.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아직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엄청 나는 상황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거 팔았을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팔았겠지 생각을 했지, 누가 이렇게까지 시간 끌 줄 알았나. 네, 그래서 좀 이번에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것도 하향 조정한 거예요? 네,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기 전까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은 목표 주가 소폭을 하향을 했는데,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추정하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건 전이었고요.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돈을 쓸 것 같다라고 이제 막연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업을 좀 강화시킬 것 같은데, 본업 중에서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파레트 같은 것도 사실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파레트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저희 코스트코 같은데 가면은 아래 깔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판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레트인데 그런 거 렌탈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라서 렌탈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투자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본업에 일단 투자 좀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회사들 쪽에 이제 투자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AJ 파크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AJ 파크를 좀 많이 키우고 싶어하는 게 이번에 느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네. 그걸 제대로 키우면 괜찮겠다 생각하지 앞으로.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데 뭐 아무 하자가 없어. 캐시에 들어왔어. 그러면 본업이라도 뭐 벌려주면 뭐가 보일 텐데. 그런 상황 같아요. 네. AJ 파크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일본 같은 데는 되게 크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까먹었다 내가. 그 파크 14. 네. 근데 이게 AJ 파크가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주차장 사업이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약간 대기업 AJ 네트워크스가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룹사잖아요. 약간 좀 의사결정이 조금 늦는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그 스타트업 업체들이 주차장 관련 사업들을 펀딩 받아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차이가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근데 그쵸. 앞에서 먼저 하고 있으면서 이루고 있으니까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이 조금씩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기업 집단이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계속 잘 하고 있지만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고, 어쨌든 회사가 이 AJ 파크 쪽을 좀 강화하는 게 느껴진 게 2017년 12월 달에 좀 돈을 좀 주고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 동양 매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이제는 그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AJ 동양 매닉스로 이제 이름을 사면 바꿨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시내 쪽에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타워 주차장들 좀 많거든요. 그쵸. 그런 거 하는 국내 1위 업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방향을 사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뭐 나름대로 다른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쪽을 좀 돈을 써서 좀 키워보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가 이제 동양 매닉스라는 회사가 사실 부실이 좀 많았던 회사고 않으면서 이제 떠안은 거고, 라이선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정상을 시키는데 아직 시간이 다 필요한 거죠. 그냥 내가 대주주들이 너무 주식 많이 갖고 있고, 네 맞아요. 밸류에이션 좋은데 그냥 약간 느낌은 그냥 내 건데 뭐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서 내 건데 하시지 말고 좀 주주들이 적어. 그러니까 주주들이 좀 분산도 적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되게 재미없는데도 저는 이 회사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사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주주분들은 이 회사는 뭐 보시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뭐 경영진에서 뭔가 변화를 네. 시간 줘야 되는데. 네. 더전 비디오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참 네. 많이 좋았었고, 근데 좀 많이 쉬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는 좀 쉴 것 같고요. 올해도. 네, 근데 회사가 뭐 어닝이 빠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닝은 계속 잘 나는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 멀어진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새로운 거. 그리고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사실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회사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올해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좀 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본업 자체는 계속 잘 성장합니다. 알프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Q도 이제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어떤 걸로 지금 전략을 새로 짜고 있냐라는 보면은 미국의 이제 상장 업체인데 스퀘어라는 회사가 그쵸, 있거든요. 우리 전에 네. 송채용이랑 다뤘었잖아요. 네, 그쪽을 아마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스퀘어를 꿈꾼다고 여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뒤집는 건데 그럼 판을 얘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위아고라는 게 좀 저는 사실 이거 론칭을 할 때 되게 의외였던 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항상 단점으로 지적받던 게 뭐냐면은 중소 중견기업 쪽 ERP 잘하는 거 다 알겠다. 그리고 거기서 알파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Q가 거기서 끝이지 않냐라는 거를 다 먹었으니까. 네. 이미 다 먹어버려. 이미 다 먹고 MS가 뭐 얘네가 다 가졌어. 네, 끝났어. 그냥 1위예요. 거의 100%거든요. 다 먹은 거야. 왜냐면 네. 얘네들이 그 오랫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몇 년간 주가 분출했을 때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된 건데. 거 이상 이제 커질 데가 없어요. 다 먹어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공격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Q를 확장하는 걸로 대기업 쪽을 공략하는 걸로 이제 Q를 확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더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미국 회사가 우리는 이제 결제가 좀 시스템이 달라서 우리는 많이 유행을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스퀘어가 엄청 히트를 쳤죠. 그렇죠. 이렇게 스퀘어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그죠, 결제 이렇게 하고 결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쪽을 지금 근데 이게 거죠. 왜 내가 아까 얘가 스퀘어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다른 결제 수단이 너무 많아. 그죠. 미국은 결제가 되게 하기가 만만치 않아. 카드 결제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스퀘어가 성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모델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약간 의아스럽네 이건. 그때 박혜진 연구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벤사가 있어서 미국과 달리 그렇죠.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런 근데 또 더전비즈 워낙 잘하는 회사니까 이분. 네,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뭐 펀더멘탈은 뭐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은 올해 하반기까지를 이제 본업에서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내년부터 위아고 쪽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잘 되면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잘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네, 조금 저도 이제 그런 사실 얘네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제 섹터는 아니지만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얼마나 이제 실적으로 갖고 올 수 있냐의 문제인데 더존빈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상업 연이 약간 분절화돼 있어요. 그런 자기 영역들이. 네. 그래서 깨고 들어가기가 참 네, 힘든 그게 좀 나라입니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당분간은 조금은 옆으로 긴다. 최성원 연구원이 시작 전에 나한테 그냥 오늘은 그냥 AS입니다. 확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다. 지금까지 하나도 지금 나한테 바이를 하는 종목이 없어. 지금 다 그냥 AS 정도인데. 네. 야 SK 가스. 가스는 뭐 네? 이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포트에 담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엉덩이가 되게 무거운 그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요새 뭐 LPG 그 정책 때문에 갑자기 막 주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한번. 네. 그랬어? 그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였다고? 그 정부에서 이제 LPG 차량 이제 규제 완화한다 이게 아마 가치주 펀드에서 좀 많이들 갖고 네,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많이 갖고 계세요. 물린 채로 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제목 기저효과 플러스 사업 환경 개선인데 딱 이거고요. 일단 기저효과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이게 그러니까 일반 화학 회사랑 되게 본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케미칼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스프레드를 먹잖아요. 내가 제품화를 시켜서. 근데 이거는 유통회사들은 SK가스뿐만 아니라 뭐 LPG나 뭐 LNG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유통회사들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진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이제 수익성의 변수는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판매량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이상 영업이익 자체는 크게 변할 게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 실적이 은근히 변합니다. 영업이익 단에서. 왜 그런가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증권회사 프락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품 거래하거든. 너무 당연한 거야. 이원 네. 여기 다 어떻게 보면 네. 상품 거래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깨먹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금 제 마음 염원을 담아서 작년보다도 못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해서 왜냐면 판매량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일단 기저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난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SK가스가 트레이딩, 이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적들의 변동이 나타나는 거고 사업 환경 개선이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그 실적이 Q기 때문에 Q의 변수기 때문에 Q가 구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은 친환경 저희 양형봉견이 요즘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사실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스 쪽이나 이런 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은 친환경인 거 뭐 알겠어. 근데 만약에 가격이 피드스톡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것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비싸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PG라는 게 원래 플레이어가 아람코밖에 없었어요.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셰일가스를 이제 캐내면은 사실 주는 LNG입니다. LNG를 주로 캐내게 되는데 부산물 정말 부산물로 LPG가 나와요. 그렇지. LNG 나오면 부산물이 LPG야. 네, 이제 LNG가 이제 메탄올인데 얘는 이제 프로판, 부탄인데 그냥 부산물로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LPG 판매량, 그러니까 수요량이 그렇게 늘지가 않아요. 근데 셰일가스는 계속 캐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나와 도는 거예요. 갖다 팔아야지. 이거 어떡하지? 갖다 팔자. 그래갖고 이제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건데 아시아 쪽으로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쪽은 거의 아람코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인데 지금 반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코가 이제 LPG 가격에 이제 CP라는 걸로 이제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다 보니까 독점에서 과점을 바뀌다 보니까 과거만큼 갚지를 못해요. 아람코가. 그냥 가끔 그 옛날 사고로 뭐 중동에 위기가 오면 세계 경제 위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올드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엄청난 수출국이 돼버려가지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만큼 중동이 중요한 위치도 아니고 네. 그냥 사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다 중국이랑 갖다 네. 팔려고 배 만들고 좀 이런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LPG는 더욱이 더 부산물이 더 싸요. 이거는 네. 싸구려야 쉽게 말해서. 네, 맞아요. 이거는 쓰지도 않아. 걔들은. 그러니까. 갖다 놓는데 이걸 거래를 얘네가 잘해야 되는데 네. 거래만 잘하면 좋죠. 그냥 파이프만 연결해놓고 갖다 파는 거거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 그 염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국내 LPG 차량 규제 일반인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슈를 조금 올랐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회사는 그거로 갈 회사는 아니다. 왜냐면은 이제 판매량 자체가 물론 그게 이제 몇 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SK 가스가 그 이제 최종 수요처별로 판매량을 브레이크다운을 해볼 때 이미 이제 차량용보다는 대부분 석유 화학용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의 도움은 당연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회사가 사실 여기서 주가가 크게 막 움직일 만한 긍정적인 뉴스는 맞지만 그렇게 주가가 막 움직일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PDH 석유화학 쪽 수요를 관찰하시는 게 조금 더 이 회사 주가를 좀 그러니까 실적의 방향성을 그 가늠해 보시기에는 그거 변수를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말씀하신 거 앞에 탐방도 있던데 거기서는 네, 탐방 종목보다는 이제 그거 최근에 약가 개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말하지. 다음 주에 어차피 다음 주에 뵐 거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오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정원 연구원이 시작하기 전에 업데이트고 AS입니다. NS가 이럴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좀 이렇게 우리가 바이를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있는 거고. 아마 업데이트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파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가스는 그래도 좀 볼만하다. 네, 볼만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위원을 또 네. 46회 2부. 예. 우리가 4일날 1부에서 좀 늦게 했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요.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 오늘 마무리 짓읍시다. 그거. 예.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위원들아 1위원.